선생님, 저 가점이요 32점 늘어났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점이 한순간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청약 가점은 무주택자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점수가 35점,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으로 17점,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강생분이 갑자기 32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요? 이거는 시간, 아니 부양가족?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다. 이분은 주택을 소유한 줄 알고 소유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가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제가 나중에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택 소유이지만 청약 가점 시 무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했는데 사실 0점인데 아니라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상속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았으니까 사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물건을 사실 당첨이 되고 3개월 안에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69점인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라는 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게 된 거예요. 69점에서. 그러면 32점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청약을 안 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하시고 만약에 당첨이 됐다 하면 그때 그게 상속이 3개월 지나면 안 됩니다. 3개월 안에 매도하시면 무주택자 가점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에 가게 되면 사용 승인일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엔드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이런 지역에 이런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 가점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분이 집이 있었는데 100제곱미터였는데 사실 상가로, 그러니까 어떤 가게로 50제곱미터를 쓰고 있고 50제곱미터는 사실 주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무주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제곱미터 이하,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주택 소유, 이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2개 갖고 있고 3개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싱글 중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넘은 부모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원이라면, 이렇게 세대원이라면 나는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잖아요. 부모님의 주택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에 같은 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와, 갑자기 여러분 무주택자가 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폐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멸실해라. 그냥 부수면 주택이 사라지면 무주택자 가점이 그때부터 카운팅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이 아닌 것인데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허락을 받고 여러분이 무주택자 가점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8번에 무허가 건물. 허가를 받지 않는 물건인데요. 그것은 바로 시유지나 국유지 땅에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짓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물을 지었 것을 부시거나 너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무허가 건물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꿀팁인데요. 재개발에서 입주권 중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면 무주택자 가점이 유지된다는 거죠. 주택이 신축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 가점을 갖고 있는다?
껌 먹고 알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형 저가 주택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정리를 하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까 20제곱미터는 괜찮죠? 그렇지만 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는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까 수강생 중에 32점 생긴 분이요. 그분이 바로 소형 저가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형 저가주택, 주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택이지만 세금하고 대출은 다릅니다. 여기는 청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청약.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많이 실수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인데 청약 시 주택이 아닌 것. 바로 상속주택. 3개월 이내 처분한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의 집은 아니다. 소형 저가주택 기준점으로 아니다. 무허가 건물 아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요. 미분양. 아무도 청약을 하지 않은 분양권을 만약에 샀다면 미분양 주택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가점. 아파트. 오피스텔은 청약 시 무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100채를 갖고 있어도 10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 가점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출하고 세금은 다르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요거 진짜 착각하는데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거는요. 민간 분양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 공급 안 됩니다. 공공 분양 안 됩니다. 여러분,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시 적용되고요.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자라면서요. 공공분양 되냐고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많이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가 출간됐습니다. 청약의 문턱은 높고 신축은 비싼 당신에게 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열렸다. 어려운 숫자를 몰라도 복잡한 과정을 한눈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개발 재건축의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을 사시게 되면 초판 한정 특별 부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책 뒤에 있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IMF가 찍어주는 미래의 새 아파트 리스트도 같이 증정됩니다. 쉽다, 심플하다, 재미있다. 어려운 숫자를 몰라도 복잡한 과정이 한눈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건축, 재개발의 핵심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온라인 4대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